자,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아, 이제야 좀 주식에 대해서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재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주변에게 이 주식 공부, 경제 공부를 네. 설파하고 계시다는 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저기서 이제 스타킹에서 배워온 것들, 이 통해서 배운 공부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아세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이게 그 시점 겸손해져야 됩니다. 네, 나는 잘 모릅니다. 계속 배워야겠습니다. 요렇게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잘 같아요. 안다고 해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 역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어쩐지 수가 뭐 있습니다. 조금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전화 받기 시작해요. 야, 사람이 말면 전화 옵니다 이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조심 자숙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네. 오늘도 주식 종목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자, 매일 수요일 저와 함께 하신 두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권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스타킹 또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두 종목씩 들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룰렛을 돌려서 선택이 된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겠죠. 네, 나온 종목들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상향가 아니 목표가 손절가를 잘 조절해서 얘기까지 해주시겠죠? 상한가면 참 좋겠죠. 예. 너는 항상 상한가 가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트에 한 명씩 선택을 해서 네. 담고 나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것이 스타킹의 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을 하면 스타킹이 되겠고요. 네. 1등이 안 되면 무조건 벌칙을 받는 네, 걸로. 1등만 스타킹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벌칙입니다. 네, 이번 달도 거의 이제 한 주 정도 남아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자, 6위부터 공개합니다. 6위, 5위, 4위입니다. 654 가볼까요? 예. 자, 6위 P&H 테크 12.69%. 네. 길건호 대표님의 종목이었고 5위는 레이입니다. 네. 네, 이현석 대리의 종목 역시 제가 선택했고요. 그렇죠. 자, 4위 세 개 다 제가 선택했네요. 다 황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18.6%의 상승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이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탑3 공개합니다. 자, 탑3입니다. 1위는 누가 됐을까요? 졸탄이 3위네요. 졸탄이 두 개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졸탄 사이에 제가 껴있네요. 예. 3위 인성정보 21.19% 정태근 팀장의 종목이었고요. 1위를 노릴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아쉽게 2위로 내려온 삼영입니다. 38%의 수익률. 그렇죠. 김민수 대표의 종목이었고. 자, 영광의 스타킹 1위는 슈어소프트 탱크. 네. 유창희 대표님 올해랍니다. 이번 달 수익률이 좋아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1위와 4위에 또 랭크가 돼 있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슈어소프트 탱크 수익률이 무려 43.68%의 네. 수익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스타킹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며칠 남았죠. 네, 오늘 보니까 종목이 새롭게 또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 종목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이었거든요. 잠시 후에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아쉽게 지금 1, 2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1, 예. 2, 3, 4, 5, 6위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스타킹이셨거든요. 이 두 분이. 예. 팀 1, 2위를 다 달리신 분이고 1등, 2등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갈고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껌 씹으시는데요? 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종목은 또 이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룰렛 여신. 네, 안녕하세요. 권자윤입니다. 이제 5월 대결 6월 1일까지 7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소폭 하락했긴 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많았는데요. 오늘도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4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분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에코앤드림 그리고 인터로조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은 대한제당 그리고 사조동아원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사료주인데 이 4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하창한 본부장님 신송홀딩스가 오늘 18% 넘게 급등하면서 7위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건진 부장님 종목도 리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갑자기 급등했어요. 네, 약간 황현희 씨가 신문 보고 막 보면서 네네. 와 이거
딱 집어냈잖아요. 그렇죠. 왜 사료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갑자기 급등을 보니 이유가 뭡니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외신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블랙시라는 키워드로 쳐보시면은 흑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운항을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일단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인도에서 밀에 대한 수출 금지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연장한다라는 이슈가 추가적으로 좀 붙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구지역부터 시작해서 기후 슈퍼 엘니뇨라는 기후 변화까지 지금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곡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뭐 공급에 대한 제한을 하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우연찮게 시장까지 이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약간의 좀 투자 심리가 좀 무너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 좀 수급이 강력하게 쏠리면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급등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성골드스 막판 뒤집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7위까지 이제 하위권에 있다가 네. 7위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이번 달이 약간 좀 하창원 본부장님에게는 왜냐면 지난달 스타킹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타킹인데 1위인데 그리고 항상 순위권의 탑 1, 2위에 그래,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네. 시작할 때부터. 근데 우리 이번 스타킹. 달 약간 부진하다 싶었는데 신성골드스가 막판에 또 치고 올라오면서 네. 뒤집기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늘 조금은 아쉬웠던 게 사실 오늘도 상한가 거의 근접해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좀 근데 윗꼬리가 좀 길게 내려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전에 그런 고점 라인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사실 이때까지 최근에 나왔었던 그런 거래량 대비 한 2배 이상짜리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U자 반등,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뭐 이제 국자 패턴이라고 국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말 섹터 자체가 정말 변하는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수많은 매수력에 따른 이런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될 것이다 라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또 지켜봐야 진짜 되겠고.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도 지금 순위권 안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지난달에 순위권 안에 2종목씩 올리셨죠.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좀 네. 달그닥 달리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저도 좀 달리고 싶은데 나는 달리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제 그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이런 선택을 좀 많이 했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좀 그냥 적당하게 좀 중간에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많이 있어요. 조금 그러네요.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네네. 그 중에 하나만 튀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반전을 주시네요. 네.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도 나쁜 회사들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HPSP 같은 경우도 그거 좀 아쉬워요. 계속해서 HPSP. 갈등하는데 물량 맞고 다시 내려오고 근데 물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고 본느 같은 경우도 야 이거 한 번만 더 치면 순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 극적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신성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아쉽다.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네네.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셔야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한번 활짝 우리 본부장님과 저랑 활짝 웃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아있다. 우리에겐 총 지금 네. 4종목씩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순간 지금 화들짝 웹툰처럼 표현돼 주시고. 그렇죠.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다. 뭐 이렇게 투 스트라이크 3볼. 네, 그렇죠. 야, 공 하나의 삼진이냐 아니면 그냥 게임 끝나냐 하나에 갈리는 또 상황이네요. 홈런을 치느냐 대역전국이 펼쳐지느냐 달려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종목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지 우리 또 권전 아나운서 룰렛 여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5월 스타킹을 노리고 있는 이 4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리네요. 자, 뭐가 종목 나와요? 어떤 종목이 나올지. 사조!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사조 동아원이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를 둘러싼 이 곡물 수출 협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또다시 들썩였는데요. 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오늘 한탑, 미래생명자원 등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탑이 상한가에 기록했고요. 신송홀딩스, 사조동아원, 미래생명자원 모두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와 제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2의 신송홀딩스가 될 수 있을지 하창원 본부장님 통해서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곡물을 들고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순위권에 두 개를 다 넣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고 온 곡물주들 중에서의 특징을 보시면 바닥권에서의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분명 이제 처음에 이 신성홀딩스를 말씀드릴 때도 아마 미래생명자원이나 이제 한일사료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더 이제 기대 수익률은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탑이 오늘 상한가를 직행을 해버렸거든요. 한탑이 맞아요. 네, 밀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온 다음에 정말 빠르게 그냥 직행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그냥 분봉상으로도 그냥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면서 들어가 버렸거든요. 급등이 나버렸네요.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지도 않았고 거래량이 3,900%가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상승력이 다음 거래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네네. 한탑이 대장주로 움직이곤 있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튀어나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사조동아원도 충분히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가 라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뚫어버려서 끝났거든요. 게다가 거래량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력이 나왔었던 이런 매집봉들과 비교했을 때도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매물대 라인을 다 뚫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된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슈가 나왔잖아요. 흑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방해하는 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장에서 선물 가격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다음 거래일도 사료 곡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고가 라인을 뚫어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 부분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는 거 그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이제 물량을 내놓는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하면서도 상승력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기대감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슈퍼 엘니뇨입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이 사실 벌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기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5월 달에 저녁 때 이렇게 추웠던 적이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브라질 지역에서 설탕, 제가 다른 종목으로 설탕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온 것도 설탕 가격이 굉장히 높은 이유도 브라질이 원당이라든지 이런 쪽이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지금 가뭄이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수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곡물에 대한 재고량은 많이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단기간에 공급단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곡물 가격들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이 제대로 터진 첫 봉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력은 충분히 이어지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은 하창원 본부장님이 곡물로 달리네요. 네. 진짜 이게 근데 사조동아원이 약간 지금 저점이었던 건데 올라간 거예요? 네, 지금 뭐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전쟁이라는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가 2월 24일이잖아요. 2월. 해당 가격대 있을 때가 이제 1,200원대였던 종목이 2,700원까지 그 두 배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 이제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1,000원대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이 터지기 전보다도 가격대가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현재 급등한 가격 라인 때도 2월 24일보다는 더 낮은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나올 때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나서부터 연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느낌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이 상승세가 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왜냐면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자, 알겠습니다. 자, 김건주 부장님 어떻게 이 종목 갈지 안 갈지 한번 뭐 OX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곡물 관련주가 괜찮은가 봐요.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런 면이 오늘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하창원 본부장님 정말 열심히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수익률에 진심이 수익률이 진심이시죠, 있다라는 맨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보겠다. 나는 스타킹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쪽 밀 쪽은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 한 7개 업체가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사조동안 같은 경우도 빅3 안에는 들어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 아닙니다. 기초적으로 어떻게 기초 생필품 성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이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그렇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음식료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다 해주셨고 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사실 좀 안 좋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든 계속해서 싸움해라라는 이런 건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지금 현재 화합의 시대에서 조금 다시 분열의 시대로 살짝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야수의 이런 말씀이 심장 좀 머릿속에 남네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근데 이게 그러면 곡물 관련주의 상승세가 멈출 것 같은 기사는 또 그러면 뭐 종전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곡물 관련주는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전 이슈가 나오면 바로 엑시트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수익률과 상관없이 그 지점에서 이제 이 해당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지금 쏠리는 이유는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뭐 오늘 사조동안 같은 경우도 7,588%라는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인데 종전이 되면은 이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의 이슈는 이제 소멸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이슈가 소멸되면 그 기대감으로 이제 해당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이제 급락이라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동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전이 되면은 저는 바로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셔야겠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1,35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이 급등이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뭐 1,500원대까지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열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거래일 정도만 사실 슈팅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인데 네. 일단은 1,350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이전에도 해당 라인을 뚫어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졌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상승력이 크게 나오고 좀 조정이 이제 나오면서 버티기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이 좀 버티기를 했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은 이제 매물대가 또 한번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긴 했지만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목표가 뭐 1,5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1,350원 부분에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저점에서 그 가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20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거래량 동반해서 대형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시초 가격대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거든요. 좋은 네.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그 시작 가격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터졌다고는 하지만 전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였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절반도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하신 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네, 자, 매력적이에요. 예, 마음의 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삽니다. 패스? 네. 황현이 사네요. 매수하겠습니다. 오. 예. 곡물 관련주를 솔직히 제가 네. 진짜 제 주식 계좌에서 사고 싶었는데 겁이 나서 못 샀어요. 겁이 났었어요? 겁이 났어요. 예. 아니 야수의 심을 가진 사람인데 겁을 냈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못 사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걸로. 아, 예. 스타킹에서 사는 여기서 걸로. 대리 해소를 하네요. 그렇죠. 예, 대리만족을 여기서 이제 느껴볼까 해가지고 네. 왜냐면 제 포트에 직접 못 담기 때문에 스타킹의 스타킹에서? 포트에 담아놓고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 매력적이에요. 포트에 올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룰렛 여신. 네, 하창원 본부장님 사조 동화원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2의 신송홀딩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룰렛 종목이 나올지요? 자, 룰렛. 대한제당이 나왔습니다. 대한제당. 이 종목 역시 하창원 본부장님의 본부장이군요. 탑픽 종목인데요. 대한제당. 오늘 곡물 관련주들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리서치 RM에서는 슈가플레이션 수혜주로 이 세 종목을 꼽았습니다. 대한제당과 네오크레마 그리고 빙
앵그레 등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한제당은 국내 3대 설탕 생산 기업 중에 하나라면서 설탕 가격 인상이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탑픽 종목인데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곡물이에요. 야, 곡물, 네, 야, 두 개의 곡물. 곡물로 달리네요. 아니 4월 스타킹이라서 두 개 다 듣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유. 설탕으로 좀 유명하지만 어쨌든 배합 사료도 20%를 다루고 있는 회사여서 네. 저는 뭐 오늘 곡물로 그냥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쪽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해당 종목은 곡물 섹터 급등 나면 똑같이 급등이 나오는 섹터라는 점. 그래프가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뭐 다른 이슈나 이런 종목들과. 것들은 예, 다 예. 동일한 상황이어서 뭐 그런 대외적인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브라질의 가뭄만 보시면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탕수수 같은 게 브라질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네, 그게 세계 1위. 원료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세계 1위구나. 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탕수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물 즙 짜가지고 거기에 마시는 거. 그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 가면 그렇게 많이 진짜? 해주거든요. 나 못 네, 먹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꼭 짜거든요. 한번 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싶다. 예, 예. 어쨌든 저기 맛집 프로그램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 순간 맛집 부르는 줄 알고 이거 갖고 오나 이렇게 했네. 자, 목표가 손절가 하셔주세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4,400원입니다. 해당 종목도 이제 전고점을 뚫는 부분에서의 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네. 1차적으로 국자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손절 라인은 3,300원으로 최근에 저점 라인 깨지 않으면 일단 지켜보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패스! 안 사요. 네, 안 예, 사! 국물 하나 담았으면 됐지 뭘 또 담아요. 사탕수수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가서 먹어보고 나서 먹어봤으면 대충, 샀죠, 예, 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권재 부장님의 오늘 종목이 안 나왔어요. 네. 아, 오늘 네네. 하나 뭐 하고 싶은 거. 네, 두 개 중에 예. 하나라도 뭐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예, 저는 알려주십시오. 사실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렌즈 우리 룰렛 여신도 렌즈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렌즈 껴요? 네, 저도 이 인터로즈 클라렌을 생산하고 있는데 클라렌 렌즈를 직접 끼고 있습니다. 끼고 네. 있어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오. 바로 그 회사입니다. 실제 근데 예전에는 이게 우리 시력 보호에 대한 얘기만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게 렌즈가 카라 렌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패션이죠. 이제는 패션이 되고 있고 미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경 회사구나, 렌즈 회사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인터로조입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터로즈를 네. 찍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갖고 네. 오신 거 중에? 네. 뭐 1분기 실적이 아주 나이스한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씩 모습이 하죠, 나왔는데요. 한 나이스. 84억 정도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즉 네. 바로 실적 장세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동안 좀 빈집 역할하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걸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인터로저입니다. 즉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즉 기관들이 이제부터 야 실적 잘 나왔네, 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아마도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차트도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정도 기었습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좀 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응축이 됐다는 거죠. 힘이 뚫을 수 있는 이런 응축이 달라진다라는 됐다. 거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밸류에이션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이 미국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헬스케어 업체로 이제는 변모돼야 되는 거 아닌가?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받았던 그냥 컨택트 렌즈 업체에서 이제는 헬스케어 업체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현재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익성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제가 HPSP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하신다면 인터로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타킹 안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안에 또 뒤에 좀 결과가 좀 보일 것 같은가요?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몰릴 수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네. 것처럼 기관에서? 기관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참 기간 라는 이런 들어오기 전에 분위기라는 많이 들어와야겠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놀란다고요? 아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네, 선택해 전 보세요. 동그라미. 갑니까? 동그라미예요? 네. 동그라미. 사실 인터로조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렌즈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점유율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그렇게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아마 실리콘 하이드로겔 FDA 승인이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 되면 미국 쪽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더 크게 작용이 될 텐데 FDA 승인 받으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의 또 데일리 이런 렌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또 3공장 가동 뭐 이벤트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도 네. 이 종목 소개해드릴 때 뭐 거의 원고 한 페이지 써갖고 말씀을 드릴 만큼 긍정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른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으로 중장기로 보면 좋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 스타킹 중장기로도 좋다. 아 중장기로도 좋다. 다 좋다라는 얘기죠. 다 좋다는 얘기네요. 예. 단기 장기 다 좋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섹터가 어디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헬스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은 건강 의료기기 쪽, 뭐 이런 의료기기예요? 그쪽으로 아. 많이 되고 있는데 헬스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렌즈를 주로 만들고 그렇죠. 원래는 컬러 컨택트 렌즈 업체니까 네네네. 뭐 그쪽으로 의료 쪽으로 좀 많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렌즈가 네. 인터넷으로도 우리나라는 아직 못 사는 거죠? 우리나라 살 수 있는 겁니까?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허가가 나게 하게끔 하려고 좀 노력 그렇죠. 중에 있는 계속해서 거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만약 확정이 된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 네, 되겠네요. 핫해지겠죠.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FDA 승인도 그렇죠. 아직 여부가 남아 있죠. 그게 가장 큰 건입니다. 크네요. 사실은 그 이슈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는 야 이거 뭐야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네라는 이런 분위기라. 이런 거 좀 미리 담아놓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뭐 상반기 스타킹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뭐 하반기 스타킹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오. 기대 어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투자입니다. 길목을 지키는 투자. 오. 네, 뭐가 오기 전에 미리 길목을 잡고 서 있다가 어떻게 반응이 길목을 올지 지켜라. 예, 좀 반응을 보는 그런 어. 투자를 좋아하는데 이번 달 안에는 승부가 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 황현희의 눈에서 잠깐만. 스타킹에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는 아, 생각도 좀 잠깐만. 들기도 하고. 오, 잠깐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호재는 많다라고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머릿속을 지나가네요. 잠깐만요. 예. 길목을 지켜라 해서 좋았는데 잠깐만. 이번 달 안에 뭐 황현희 말이 좀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스타킹 1위 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하지? 편히 그러네요. 네, 아 주시기 그러네. 바랍니다. 그걸 또 잊어먹었네요. 그럼요. 역전을 하려는 건 저의 마음이 강한 그렇죠. 거고 이제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건 이재영 씨의 마음이 강한 거고 뭐 어떤 느낌인지 네, 아시겠죠? 편안하게 좀 포트에 담을 수 있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예예. 네. 마지막 종목이니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저는 예. 뭐 에코핸드링을 하려고 싶었어요. 전구업체, 전구업체. 전구업체요. 전구 이건 형광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구체. 예. 전구체도 관심 많았는데 네네. 요거 들어보니까 FDA 요거 좀 관심이 크게 오네요. 실제 포트에도 담고 싶은 느낌이고 좋아요. 네네, FDA FDA. 승인 느낌도 좋습니다. 네, 어떻게 담을 갈지, 겁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저희 포트 올려서 또 이번 달 내내 이제 한 달 동안 이 스타킹 어떤 종목이 될지 지켜보겠고요. 네. 요 두 종목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하창원 본부장이 이번 주에 완전 곡물에 올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예, 곡물주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네. 내일 한번 지켜보고 만약 폭등이 나왔다 네. 바로 전화 연결. 바로 전화죠. 네, 네. 스타킹이시니까 또 지난달 바로 전화 연결해서 네. 그 기세당당한 목소리 그렇죠. 들어보겠고 만약에 뭐 전화 안 그렇게 온다. 가지 않는다. 그럼 주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냥 맥주 한잔 하세요. 전화 안 할 거니까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꺼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저희 포트에 담아서 한 달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